송아지를 어떻게 잘 키울까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1번 송아지 출생 후 영양 공급 관리했는데, 그게 보면 첫 번째, 출생 후 48시간 내에 충분한 초유를 급여해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출생 후 48시간 내에 충분한 초유급. 이게 왜 안 되냐면요, 도다미기가 안 돼서도 좋은 초유를 못 먹여요. 송아지한테 충분한 양과 품질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젖이 불어가지고 난 어미 소의 유방에서 나오는 초유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초유는요, 최소한 한 달, 분만하게 한 달 전서부터 서서히 숙성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도다미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은 문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과대 태아가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1단계보다는 2단계 도다미기 단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좋은 초유를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양을, 충분한 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 우리나라 송아지들의 대부분은 설사를 한두 번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10일 이내에 설사하는 거에 95%의 문제점은 초유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가 10일 이내에 설사한다. 첫째가 뭐다? 초유 문제다. 초유의 품질과 양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물론 여기서 로타나 코로나나 대장균이나 살모넬라나 뭐 이콜라이나 크립토스프리디, 뭐 콕시드 좀 많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초산 이산 애들은 초유의 양과 품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어미젖을 빨기 전에 초유를, 사제분말 초유를 준비했다가 보충해서 먹인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농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 송아지가 열흘 이내에 20-30% 정도 설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는 일이 많다고 그러면 뭐가 제일 큰 문제다? 초유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그렇다. 양과 품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반드시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미젖을 빨기 전에 초유를 보충적으로 먹여주는 게 좋겠다. 그 먹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건조분말 초유가 있어요. 그거를 물에 녹여서 잘 녹여서 먹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냉동 젖소농장에서 나오는 냉동 초유도 먹이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질병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거예요. 젖소의 질병이 한으로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돈이 조금 들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 보면 사제분말 초유를 준비했다가 먹이시는 게 간곡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초유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출생 후 3일째부터 이프치기 사료를 급여해라. 이프치기 사료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2, 3일째서부터 어미하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빻아서 먹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분유 냄새도 나게 하고 설탕도 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료만 갖다 주고 너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 어미 사료 먹지 절대로 그 이프치기 사료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프치기 사료를 잘 먹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만이 좋은 송아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추가를 급여해야 된다. 우리는 뭐 잘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송아지가 있는 그 번식장에는 가끔은 오염이 많이 돼 있고 또 어떤 병원군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3, 4일째 되면 까불면서 파이프도 지저분한 파이프도 핥게 되고 바닥에 있는 똥도 냄새 맡다가 먹기도 하고 또 어미젖에 묻어있는 오염물질도 먹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뱃속에 금방 먹었던 우유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면역뿐만이 아니라 소화장애를 일으켜서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유산균 장사도 효모제 장사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설사하기 전에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설사는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설사는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생리상. 그러니까 설사를 하게 된다면 장점막에 자극에 들어가서 병원균이 들어가서 침투해가지고 설사를 하게 하는 그 기전인데 이 말처럼 쉽게 안 돼 있어요. 1차 방역이 있고 2차 방역이 있고 3차 방역이 있고 그게 다 뚫려야만 설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죽 문제가 있으면 설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사를 많이 하는 데는 초유를 보충적으로 급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갖다가 설사하기 전에 미리 좋은 송아지의 장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일 이내의 송아지가 위험하니 그때는 뭐 한 열흘 정도라도 뭐 이프치기 사료에 뿌려주든지 아니면 강제로 먹여주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개월령까지 배합 농후사료 위주로 급여해라. 이 부분도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전남 지역 저번에 가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사료 개념은 좋고 농후사료 개념은 송아지한테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건데 송아지가 태어나서 5개월 정도까지는 배합사료 위주로 급여하셔도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5개월 정도의 송아지한테서의 반추위를 발달시키게 하는 것은요, 배합사료 안에 있는 전분질이 반추위를 자극을 해가지고 반추위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간혹 어떤 집은 양질의 조사료하고 뭐 볕집과 라이그라스 엄청 많이 주는 집 있어요. 그거 보면 뭐 좀 과도한 경우긴 하지만 배가 옆으로도 늘어지고 밑으로도 늘어졌어요. 꼭 맹꽁이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반추위가 더 발달이 잘 된 거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뭐에 비유하면
근육은 사람으로 말하면 마른 비만이라고 해요. 마른 비만. 근육은 없고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온 사람들. 그런 부분이에요. 송아지가 어느 정도의 골격을 유지하고 근육이 발달이 되려면 배합사료가 필요한 거예요. 반충이도 배합사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조사료만 튀립다 많이 주고 나면 배만 맹꽁이 배처럼 볼록하고 근육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는 좋은 송아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아지한테 설사 백신을 안 놓고는 송아지를 잘 키울 수 없습니다. 송아지 설사 백신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설사를 하든 안 하든. 이런 거예요. 송아지 뱃살을 설사 백신을 했는데 그래도 설사하더라. 그래도 주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코로나 백신이 뭐 우리나라 90% 이상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걸리듯이 이 설사 예방 백신도 마찬가지로 설사 백신을 놨다고 해서 설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최대한 맥시멈 60%밖에 안 돼요. 40%는 커버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국소 면역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도 그렇게 면역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미소한테 분만 6주 전, 4주 전에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고, 만약 그때를 놓쳤다면 어미젖을 먹기 전에, 초유를 먹기 전에 송아지한테 입으로 백신을 먹이는 거예요. 입에다.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미한테 설사 백신 주사를 못 놨으면 분만 후에 송아지가 어미젖을 빨기 전에, 초유를 먹이기 전에 송아지한테 백신을 먼저 먹이고 나서 초유를 먹이는 게 초유전 접종이라고 해서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구충제인데, 구충제 투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제 농가에서는 봄, 가을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보맥 주사나 먹이는 것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사실 어미소한테 분만하기 한 10일에서 20일 전에 이보맥 주사를, 피오 주사를 해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어미소한테 이보맥 주사를 분만하기 10일에서 20일 전에 해라. 그건 왜 그러냐면, 어미한테 가지고 있는 기생충이, 유충이 어미젖을 통해 가지고 송아지한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고, 송아지는 태어나면 한 10일째 이보맥 주사를 한번 놔라. 0.7cc나 8cc. 그러고 나서 뭐 한 3달 후에 한 번 더 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우량 송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 다음에 송아지한테서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송아지가 태어나면 15일 전후에 회백색 설사, 다시 말하자면 허유스름, 노루스름한 설사를 많이 하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도 다들 이해하실 텐데, 이 경우는 주로 왜 그러냐, 어미소한테서 주로 과비로 인해서, 몸의 과비로 인해서 어미소 몸에서 나온 지방 성분이
기름 성분이 어미젖을 통해 가지고 송아지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젖에 있는 기름기 성분, 지방 성분을 많이 먹은 송아지가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색깔이 허여스름 노르스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15일 전후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미소의 과비로 인해서 지방 성분을 많이 먹은 송아지가 이런 색깔의 설사를 한다. 아니면 변을 눈다. 이렇게 되면 이도제납이라는 주사를 어미소한테 20cc 놓고 송아지한테 한 2 내지 3cc 놓고 여기는 5일간이라고 그러는데 뭐 일주일도 좋고 10일도 좋고 계속 주사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젖에는 계속 지방 성분이 나와요. 살이 찐 속에는. 그래서 번식우한테는 너무 과비시키면 안 돼요. 이런 회백성 설사를 막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과비는 번식에 문제를 일으키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궁의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태율도 떨어져요. 그 원인의 하나가 조사료를 갖다가 볏짚이나 라이그나스를 무한대로 먹이는 거예요. 무제한. 그것이 과비로 만드는 것이다. 농사료를 먹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조사료를 무한제한 먹이는 우리 농가에서는 위험하다고 절대로 생각들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농사료를 피하는 경향에서 좀 도다먹이기를 좀 더 주는 방향으로 바꾸시고 조사료를 무제한 먹이는 데서 좀 줄이시고 하는 방법을 잘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피설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데 송아지 피설사는 이게 한번 농장이 나타나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농가에서는 피설사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송아지 피설사 하면 콕시듐이라고 생각하셔요. 물론 콕시듐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피설사는 거의 99%가 복합감염이에요. 복합감염이 뭐냐면 두세 개 이상의 병원군이 감염돼서 피설사를 일으킨다. 콕시듐하고 두 번째로가 세균성이 클로로스트리디움이라는 거예요. 클로로스트리디움. 이건 급성이에요. 그리고 가끔 크립토스푸르디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감염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송아지 피설사를 썰파제로 생각하고 접근해서 치료가 되면 상관이 없으나 이게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콕시듐은 치료가 되나 클로로스트리디움 이건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제가 계속 주장해 오는 게 이런 경우가 있으니 콕시듐 잘 되는 썰파제를 아침에 주사 놓으시고 클로로스트리디움 주사약을 저녁에 놓으시라. 한 일주일간 놔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해요. 만일 페니실린으로도 안 되면 썰파제는 그대로 놓으시고 엠피실린이나 아목사실린을 페니실린 대신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주사도 일주일 정도 주사 놓는 게 중요하다. 2, 3일 정도 되면 호전될 수가 있는데 또다시 재발하는 게 피설사의 특징이에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송아지가 여러 마리 있다 보면 어떤 놈이 피설사가 나는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송아지 피설사는 제가 불에 비유를 해요.
불이 나는데 빨리 꺼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나는데 이틀 후 3일 후에 끓으면 그만큼 송아지는 치료하기도 힘들고 송아지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어미젖을 안 먹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송아지는 피설사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나마 어미젖까지 안 먹이면 송아지는 위험해요. 그래서 피설사하는 송아지는 어미젖은 먹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아지는 죽습니다. 왜? 힘이 없어서 죽습니다. 세 가지 중요합니다. 송아지 피설사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어미젖을 반드시 먹여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설바디 페니실린을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 정도 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페니실린 대신에 아목사실린 아니고 엠피실린 그런 거로 하셔도 됩니다. 송아지 이유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아지 이유식이는 여기도 보면 가능한 한 3개월령 이후에 실시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참 진짜 우리나라에서 되게 안 되는 부분이 하나예요. 저는 어미소 입장도 생각하고 송아지 입장도 생각했을 때는 어미소 입장을 생각해서는 송아지한테 젖을 안 빨리는 게 낫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이 옳고 그름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번식후에 대해서 입장은 빨리 발정하고 1년에 1주 송아지를 생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송아지 입장에서는 어미젖과 이쁘치기 사료를 먹으면서 가능한 한 우량 송아지로 거듭나는 게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떠한 이유로 3개월령까지 안 먹이고 2달이나 2달 반 정도까지 먹이냐면요, 어미소가 발정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달 넘으면 어미젖이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요, 송아지는요 어미소한테요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3개월) 이유시키는 것보다 4개월 이유시키고 5개월 이유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왜 못해요? 발정이 안 오고, 발정하니까 수정도 안 오고 안 되고 수태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송아지를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유를 해가지고 발정도 잘하게 하고 수정 잘 올라가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농사료를 적절하게 잘 먹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발 어떠한 방법이든 지금 농가에 쓰는 방법 중에서 송아지는 어미한테 3개월 동안은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거를 안 먹이고서는 송아지를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호흡기가 일찍 와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두 번째로는 버줌이 생기죠. 버줌. 세 번째로는 말라요. 송아지가 꼴이 말이 안 돼. 제발 송아지는 3개월령 이까지는 어미하고 붙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송아지가 잘 겁니다. 그리고 이유하기 전에 필수 항목이라고 해놨죠.
여기 분명히 저희가 이유하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하기 일주일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할 때 하시는 분하고 이유하기 전에 하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이유할 때 주사 놓는 거는 이유하기 전에 주사를 지속성 호흡기 항생제라고 했는데, 이유하고 나면 송아지는 100% 호흡기가 옵니다. 근데 농가에서는 호흡기가 안 온대요. 자기네 집은 안 온대요. 절대로 아닙니다. 옵니다. 우리는 호흡기라고 하는 것은 기침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는 것만 호흡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유한 송아지가 연변을 넣고 설사하는 게 호흡기예요. 연변을 하고 설사를 하면 호흡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와 관계가 있느냐? 호흡기가 걸리면 열이 올라가요. 체온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미하고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맞는 얘기지. 사료가 바뀌어서 그렇다. 맞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호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젖을 뛸 때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뛰기 일주일 전에 지속성 호흡기 항생제를 놓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유튜브나 밴드에 말씀드리죠. 그게 뭐 있냐, 디렉신이나 주프레보나 그런 카피 제품도 괜찮아요. 틸미큐신 제제, 그 중에 하나를 피하 주사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충제, 이번맥 같은 거 같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도 놓으세요. 이 세 가지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송아지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예요. 최근 며칠 몇 분한테 제가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다 송아지가 호흡기 문제예요. 갑자기 거품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 호흡기는요, 급성으로도 없고 만성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계속 이게 호흡기 지속성 항생제를 놓으라는 얘기 말씀드리면, 이 말 그대로 지속성 호흡기 항생제예요. 이게 며칠 가냐면, 디렉신, 주프레보, 틸미코신 제제는 28일 가요, 공이. 피하 주사로 한 번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유하기 전에 한 번 놓으라 그러는데, 저는 2달 됐을 때 한 번 놓고 3달 됐을 때 한 번 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 호흡기가 의외로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잘 안 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한 달 이전에는 설사로 고생하지만 한 달 넘어서는 거의 호흡기 때문에 설사하고, 호흡기 때문에 잘 안 먹고, 호흡기 때문에 잘 안 크고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은 호흡기 없다고 하지 마시고, 버좀 생기면 그거 원인이 뭐다? 호흡기다. 그 다음에 송아지 비타민 A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타민 A 주사는 우리가 대표적인 약품이 비칸톨인데, 그거는 비타민 A 함량이 1ml당 30만 IU가 있고, 또 비타민 A가 1ml당 50만 IU가 공급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비타민 A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긴 하나, 주사량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출생 후 즉시는 뭐 한 0.3에서 0.5 정도, 3개월령 이후 전에는 1에서 한 1.5시 정도가 조금씩 그 약품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3mm, 5mm 놓거나 뭐 4mm, 5mm 송아지한테 놓으면 그 안 죽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을 모르니까 막 넣는 거예요.
너무 많이 놓으시는 것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